146페이지 1번 문제. 다음 문장이 옳으면 동그라미표, 옳지 않으면 가위표를 하시오. 좌표 평면에서 세로의 수직선을 x축, 가로의 수직선을 y축이라고 한다. 좌표 평면에서 가로의 수직선은 x축이고 세로의 수직선은 y축이죠. 그래서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점 1,2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위로 두 칸 간 곳이고, 점 2,1은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서 위로 한 칸 올라간 점이기 때문에 서로 같지 않은 점이죠. 그래서 옳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x축 위의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x축 위에 있는 점 또는 y축 위에 있는 점, 원점 포함이겠죠.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문장이 옳으면 동그라미표, 옳지 않으면 가위표를 하시오. 1번, xy의 값이 일정하면 정비례 관계이다. xy의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xy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y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y는 x분의 a가 되어서 이 식은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옳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는 항상 원점을 지나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에서 a가 마이너스가 되면, 좌표 평면 위에 나타냈을 때 a가 플러스이면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가 되고, a가 마이너스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가 되죠. 그런데 a가 마이너스일 때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가 않습니다. 4번,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는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깝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습니다. 5번,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지 않고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은 맞죠. a가 플러스면 1사분면 3사분면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a가 마이너스면 2사분면 4사분면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되는데 원점을 지나지 않죠. 원점을 기준으로 한 쌍의 곡선이 서로 대칭이죠. 그래서 5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6번,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에서 a가 플러스일 때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고 했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1번 문제. 오른쪽 그림의 좌표 평면 위의 점의 좌표를 기호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a는 0,2죠. 그런데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르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b는 오른쪽으로 두 칸, 2, 아래로 세 칸이니까 2, 마이너스 3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3,2 바르게 나타내지가 않았습니다. C는 왼쪽으로 4칸이니까 마이너스 4, 위로 3칸이어서 마이너스 4,3이죠. 그래서 바르게 나타냈습니다. D는 오른쪽으로 4칸 갔으니까 4, 그리고 위로도 4칸 갔죠. 그래서 4,4가 되어야 하죠. D는 바르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E는 왼쪽으로 2칸, 아래로 4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나타낸 것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P와 Q는 각각 x축, y축 위의 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a와 b를 구해서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는 x축 위에 있다고 하죠.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y값이 0이란 얘기죠. 그래서 2분의 1a 플러스 4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Q는 y축 위의 점이라고 하죠. y축 위의 점이라는 것은 x값이 이번에는 0이란 얘기죠.
그래서 b-2는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a 값을 구해보면 2분의 1a는 마이너스 4가 되고 a는 마이너스 4 곱하기 2를 해서 마이너스 8이 되죠. 다음 b는 2가 되죠. 자, 이제 a와 b를 구했으니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 플러스 2가 되어서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이 두 개라고 합니다. 1번 점 2,0은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 보면 오른쪽으로 두 칸 간 다음 y값 0이기 때문에 x축 위에 있는 점이 되죠. x축 위에 있는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해 있지 않지요. 그런데 1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하니까 옳지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점 a, b가 2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2사분면은 왼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온 곳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이고 b는 플러스라고 하니까 2번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점 마이너스 1,1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인 점은 2사분면 위의 점이 되죠. 그런데 4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하니까 3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다음 3번, 점 3,-2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2칸 간 점 3,-2와 x축의 대칭인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x축의 대칭이란 얘기는 x값은 그대로이고 y값의 부호만 반대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3,-2와 x축의 대칭이면 3,2가 되죠. 그런데 마이너스 3,2로 되어 있으니까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원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점 A가 제3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합니다. 3사분면 위의 점은 x값은 마이너스이고 y값도 마이너스가 되면 3사분면 위의 점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 A의 좌표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고 B는 2가 되어야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B는 2가 되고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점 B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A 곱하기 B인데 먼저 B는 2가 되죠. 그리고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을 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2, 마이너스 4는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4칸이 되어서 4사분면 위에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두 점 A와 B가 원점의 대칭이라고 합니다. 자, 원점의 대칭인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두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면 서로 x값도 부호가 반대가 되어야 하고 y값도 부호가 반대가 되면 되죠. 숫자는 똑같은데 서로 부호가 반대이면 원점의 대칭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x값을 비교해 보면 하나가 1이면 나머지는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y값을 비교해 보면은 하나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나머지 하나는 2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a-3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고요. 그리고 b의 값은 2가 되면 되죠. 정리해 보면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되어서 2가 되고 b는 2가 되죠. 이제 a와 b를 구했으니까 a, b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1을 해서 4가 되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지우가 집에서 서점까지 걸어가는데 처음 500m는 일정한 속력으로 10분 동안 걸어가다가 친구를 만나서 친구와 함께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서 서점에 도착했을 때 시간 x와 거리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원점이 지우가 집에 있을 때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해서 10분 동안 혼자 걸어갔고 그때 도달한 거리는 500m가 되죠. 그리고 이후에 친구를 만나서 나머지 16분 동안 친구와 함께 걸어갔죠. 그리고 그 16분 동안에는 400m를 더 걸어갔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점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1번 집에서 서점까지의 거리는 900m이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친구와 같이 걸어간 시간은 16분이다. 2번도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혼자 걸어간 시간 10분, 친구와 같이 걸어간 시간 10분, 그리고 지우가 집에서 서점까지 걸어가는데 걸린 모든 시간은 혼자 걸어간 시간과 친구와 함께 걸어간 시간을 합해서 26분이죠. 그래서 3번도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지우는 처음 10분 동안 매분 50m의 속력으로 걸었다. 속력을 구해봐야 되겠죠. 처음 10분 동안의 속력은 어떻게 구할까요? 시간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죠. 10분 동안 걸어갔는데 그 10분 동안 이동한 거리가 500m죠. 그래서 약분을 하니까 속력 50이 나오죠. 그래서 매분 50m의 속력으로 걸었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지우가 혼자 걸어간 10분보다 친구와 함께 걸어간 16분 동안 더 빠르게 걸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죠. 먼저 기울기를 비교해 보아도 되겠죠. 10분 동안 혼자 걸었을 때의 기울기가 친구와 같이 걸었을 때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죠. 더 가파르다는 것은 속력이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혼자 걸어간 10분일 때 더 빠르게 걸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비교해 보더라도 10분 동안 500m를 갔는데 그보다 더 많은 시간 16분 동안 걸었는데 500m보다 작게 400m를 걸었죠. 그래서 10분 동안 500m가 더 빠르게 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정비례 관계 y는 4분의 3x의 그래프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먼저 y는 4분의 3x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값 4분의 3이 0보다 크지요. 그럴 경우에는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고 x값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죠. 1번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난다.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4,-3을 지나는지를 알아보려면 x값 4를 대입해 보면 되겠습니다. 4분의 3 곱하기 4를 하면 약분이 되어서 3이 되죠. 그래서 4,3을 지나죠. 그런데 4,-3을 지난다고 하니까 옳지가 않습니다. 다음 3번, 점 1,-3을 지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x값에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1이 되어서 4분의 3이 되죠. 1,4분의 3을 지나는데 1,-3을 지난다고 하니까 옳지가 않습니다. 다음 4번,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4번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정비례 관계 y는 x의 그래프보다 y축에 더 가깝다. 자, y축에 더 가까운지 x축에 더 가까운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a값을 가지고 a값의 절대값의 크기로 비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절대값의 크기가 더 크면 y축에 더 가깝고 절대값의 크기가 더 작으면 x축에 더 가깝게 되죠. y는 4분의 3x는 a가 4분의 3이 되고 y는 x의 그래프에서 a는 1이 되죠. 1은 4분의 4로 나타낼 수 있죠.
절대값의 크기는 4분의 4가 더 크죠. 그래서 y는 x의 그래프는 y축에 더 가깝게 되죠. 그리고 y는 4분의 3x 그래프는 x축에 더 가깝게 되죠. 그래서 정비례 관계 y는 x의 그래프보다 y는 4분의 3x 그래프는 x축에 더 가깝죠.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8번 문제.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상수 a 값의 범위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먼저 y는 ax 그래프를 보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죠. 그럴 경우에 a 값은 플러스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y는 x 그래프보다 x축에 더 가깝죠. 그래서 y는 x의 그래프의 a 값 1보다 a는 절대값의 크기가 더 작아야 되죠. 두 가지 조건을 합해 보면 a는 1사분면 3사분면에 있으려면 0보다는 커야 되는데 y는 1x 그래프보다는 x축에 가까워야 되니까 1보다는 작아야 하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아닌 것은? 자, 먼저 그래프의 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고 정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y는 ax로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하기 때문에 a 값이 플러스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점을 하나 알려주었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알려주었을 때에 대입을 해서 a 값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은 a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어서 a 값은 2분의 3이 되죠. 그래서 그래프의 식은 y는 2분의 3x가 되죠. 자, 이제 각각의 좌표에 x값을 대입해서 y값이 일치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x에 마이너스 8을 대입해 보면은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8이 되어서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래서 1번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x값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해 보면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약분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2번도 그래프 위의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x값 2를 대입해 보면 2분의 3 곱하기 2를 하면 약분을 하고 3이 남죠. 그래서 3번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x값에 3을 대입해 보면 2분의 3 곱하기 3을 하면 2분의 9가 되죠. 그래서 4번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x값에 6을 대입해 보면 2분의 3 곱하기 6을 하면 약분을 해서 곱해주면 9가 되죠. 그래서 6,9가 되어야 하는데 6,1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아니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다음 중 두 변수 x와 y 사이에 반비례의 관계가 있는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개라고 합니다. 반비례 관계에 있는 식은 y는 x분의 a로 나타낼 수 있죠. 분모에 x가 있는 것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1번, y는 마이너스 9x, 정비례 관계죠.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분의 2, 분모에 x가 있으니까 반비례 관계가 되겠습니다. 3번, y는 마이너스 5분의 x는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x죠. 그래서 3번은 정비례 관계가 되겠습니다. 4번은 y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면 y는 4x가 되어서 정비례 관계가 되죠. 다음 5번을 y에 관해서 정리해보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7이 되죠. 분모에 x가 있으니까 반비례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어떤 제품은
24명의 직원이 15일 동안 일해야 완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제품을 완성하는데 사용을 한 총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할까요? 24 곱하기 15를 해주면 되겠죠. 24명이 15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 곱해주면 총 그 제품을 완성하는데 사용한 일의 양이 나오는 거죠. 자, 이 같은 제품을 완성하는데 X명이 일을 했고 그리고 Y일 동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X 곱하기 Y를 했을 때에도 똑같은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일의 양이 똑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24 곱하기 15와 X 곱하기 Y가 서로 같아져야 되겠죠. 자, 이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X 곱하기 Y는 24 곱하기 15가 되고, 자, 이 식을 Y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면 Y는 X분의 24 곱하기 15가 되죠. 24 곱하기 15를 해보면 5, 4, 20, 5, 20에서 12가 되고 24 되니까 360이 되죠. 그래서 Y는 X분의 360이 되죠. 그래서 X, Y 사이의 관계식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다음 그래프를 나타내는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자, 먼저 1번은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한 쌍의 곡선이죠. 그래서 반비례식이어야 하는데 1번은 정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옳지가 않습니다. 다음 2번은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한 쌍의 곡선이죠. 반비례 관계인데 2번도 정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옳지가 않습니다. 3번은 원점을 지나면서 2사분면, 4사분면 지나죠. 그래서 정비례 관계인 것은 맞는데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려면 A 값이 마이너스여야 하죠. 그런데 3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옳지가 않습니다. 다음 4번은 원점을 지나고 정비례 관계죠. 그리고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니까 A값 플러스여야 되겠죠. A 2분의 3으로 플러스니까 맞는 것 같아 보이죠. 자, 이제 점 하나를 찾아서 마지막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3,2를 지나야 되죠. 대입을 해보면 2분의 3,3을 했을 때 2분의 3 곱하기 3을 했을 때 2분의 9가 나오죠. 그래서 3,2를 지나지 않으니까 옳은 식이 아닙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번은 원점을 지나면서 정비례 관계인데 2사분면, 4사분면 지나니까 A값 마이너스죠. 그리고 점 하나를 찾아서 그래프를 지나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값 3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3을 하니까 약분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3,-1도 지나니까 5번은 그래프를 나타내는 관계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 그래프가 2점 6,4 그리고 마이너스 8,b를 지날 때 a와 b를 구해서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를 y는 x분의 a에 대입을 해서 a 값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는 6분의 a가 되고 a는 24가 되죠. 그래서 그래프의 식은 y는 x분의 24가 되죠. 자, 이제 다음으로 마이너스 8,b를 대입을 해서 b값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b는 마이너스 8분의 24가 되죠. 약분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이제 a와 b를 구했으니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 플러스 마이너스 3은 24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정답은 21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14번 문제.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와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는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이죠. A 1,2. B는 왼쪽으로 세 칸, 아래로 두 칸이죠. B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리고 C는 오른쪽으로 네 칸, 그리고 아래로 두 칸이죠. C 4,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 점을 꼭지점으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B와 C는 Y값이 마이너스 2로 서로 똑같죠. 그래서 B와 C의 길이를 밑변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점에서 B까지 왼쪽으로 얼마 갔나요? 마이너스 3 이동했기 때문에 길이는 3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점으로부터 C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죠? 4가 되니까 길이 4가 되죠. 그래서 전체 밑변의 길이는 7이 되죠. 자, 이제 다음으로 높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점 A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서 90도로 만나게 해준 다음에 원점으로부터 위로 가는 데 걸린 거리, 그리고 아래로 가는 데 걸린 거리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먼저 원점에서 A까지 위로 두 칸이죠. 그리고 원점에서 아래로도 두 칸이죠. 그래서 삼각형의 높이의 길이는 전체 4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 밑변과 높이를 구했으니까 이제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변 7 곱하기 높이 4, 그리고 2분의 1 곱해주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약분을 하고 곱해주면 14번의 정답은 14가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변수 X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1번 x가 0일 때 y값은 얼마일까요? 0일 때 y값은 30이 되죠. 두 번째, x가 6일 때 y값은 얼마일까요? y값은 0이 되죠. 다음 3번, x값이 0에서 6까지 증가할 때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증가했죠. y값은 어떻게 변화하죠? 30에서 0으로 아래로 내려가니까 30에서 0으로 감소하죠. 16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 y는 3분의 2x의 그래프 위의 점 A의 y좌표가 6일 때 AOB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먼저 A의 좌표를 x값은 모르니까 A라고 하고 A, Y값은 6인 걸 알죠. 그래서 A, 6으로 표시한 다음에 A값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식에 대입을 해주면 A값 구할 수 있겠죠. 3분의 2 곱하기 A를 하면 6이 나와야 하죠. 그러면 A는 6 곱하기 2분의 3이 되어서 약분해 준 다음에 곱해주면 9가 되죠. 그래서 점 A의 좌표는 9,6이 되죠. 그 말은 B의 좌표는 9,0이란 얘기죠. 자, 이제 AOB의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9가 되죠. 그리고 높이는 6이 되죠. 밑변과 높이를 알게 되었으니까 넓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밑변 9 곱하기 높이 6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약분하면 2, 1은 2, 2, 3은 6, 그리고 곱해서 16번의 정답은 27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반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x분의 42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날 때 a와 b를 구해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마이너스 7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a분의 42가 되죠. 자, 이것을 1분의 마이너스 7은 a분의 마이너스 42로 놓고 대각선끼리 곱해보면 마이너스 7a는 마이너스 42가 되죠. 그래서 a의 값은 6이 되죠. 다음 두 번째, 3, b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마이너스 3분의 42가 되죠.
약분을 하면 3일은 3, 3, 4, 12가 되어서 b의 값은 마이너스 14가 되죠. 이제 a 값과 b 값을 구했으니까 a-b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는 6 마이너스 14가 되어서 이것은 6 플러스 14가 되어서 정답은 20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 y는 4분의 3x의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점 A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점 A의 x좌표가 4일 때 A값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 A의 x좌표가 4고 y좌표를 모르니까 B라고 하면 점 A의 좌표는 4,B가 되겠죠. 이 4,B를 정비례식에 먼저 대입을 해서 B값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는 4분의 3 곱하기 4가 되어서 약분을 하면 3이 되죠. 그래서 점 A의 좌표는 4,3이 되죠. 이제 이 4,3 좌표를 y는 x분의 a 그래프에 대입을 해서 a 값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은 4분의 a가 되죠. 그래서 a 값은 12가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가 선분 BCB를 점 B를 출발해서 점 C까지 움직인다고 합니다. 점 P가 Xcm만큼 움직였다고 하죠. 자, 움직였으니까 Xcm는 우선 0보다는 크겠죠. 그런데 움직였을 때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12이니까 B에서 출발해서 C까지 움직인다고 하니까 12cm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물론 같을 수도 있겠죠. 자, 참고해 놓고 문제를 계속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삼각형 ABP의 넓이를 y제곱cm라고 합니다. 이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y는 어떻게 구하죠? 밑변의 길이 x 곱하기 높이 10을 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죠. 약분을 해서 y는 5x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삼각형 ABP의 넓이 y값이 35일 때 선분 BP의 길이 x값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y는 5x에서 y의 값에 35를 대입해 주면 x값 구할 수 있겠죠. x는 5분의 35가 되어서 7이 되고 길이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7cm로 단위를 표시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150페이지 1번 문제, 다음은 민원의 동네 뒷산에서 측정한 6월 어느 날의 시각 x시와 기온 y도시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최고 기온을 구하시오. 최고 기온 y도시니까 가장 위쪽으로 올라간 곳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x값은 14가 되죠. 오후 2시일 때 최고 기온 30도씨가 되죠. 기온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30도씨로 써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최저 기온은 y값이 가장 낮은 곳을 찾으면 되겠죠. 이때 x값은 4가 되어서 아침 4시일 때 최저 기온은 10도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기온의 일교차를 구하시오. 일교차는 하루 동안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최고 기온에서 최저 기온을 뺀 값이 일교차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0에서 10을 빼니까 20이 되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0도씨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계와 주사기를 사용해서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 X에 따른 기체의 부피 Y의 변화를 실험하는 과정입니다. 실험 과정 첫 번째, 주사기 속의 기체의 부피를 60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사기를 압력계에 연결을 합니다. 두 번째, 압력계의 눈금이 증가하도록
압력을 높여가면서 주사기 안에 있는 기체의 부피를 확인해 봅니다. 표를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기압을 1기압에서 2기압, 3기압, 6기압 기압을 높여 나가니까 부피는 60에서 30, 20, 10으로 줄어들죠. 기압이 늘어날 때 부피는 줄어드는 관계죠. 하나가 늘어날 때 다른 것이 줄어들면 일정한 비율로 늘어날 때 줄어들면 그것을 우리는 반비례 관계라고 하죠. 1번 x값이 3배가 되면 1에서 3으로 3배가 되죠. 그러면 y의 값은 몇 배가 될까요? 60에서 20으로 나누기 3배가 되죠. 나누기 3배라는 것은 곱하기 3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고 3분의 1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x 기압이 높아지면 y 부피가 줄어들죠. 일정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는 x와 y의 곱이 항상 60으로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다. 1기압일 때 60으로 총 곱한 값이 60이 되고 x기압이 2가 되었을 때는 부피가 30이 되어서 곱이 일정해지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y에 관해서 정리해 보면 y는 x분의 60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다음 좌표 평면 위에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먼저 x기압이 1이었을 때 y 부피는 60이었죠. 그리고 x가 2였을 때 2기압이었을 때는 부피가 30이고 3기압이었을 때는 20, 그리고 6기압일 때 부피는 10이 되었죠. 이렇게 4개의 점을 찾은 다음에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